자, 오늘은 유니티를 활용한 딥러닝 두 번째 시간으로 약간 헬로 월드 같은 그냥 가장 쉬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신 버전을 활용할 거고요. 이게 ML 베이직이라고 해주겠습니다. ML은 머신러닝 약자로 제가 그냥 쓴 거고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딥러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오브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3D 오브젝트에서 플레인 해서 바닥판을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플로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라고 주시고요. 이 플로어라고 준 거에서 추가적으로 뭐 특별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건 없고, 이 플로어 상에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또 비어있는 오브제를 하나를 만들 건데, 오브제를 우선은 큐브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큐브로 만들어 준 다음에 포지션을 3,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3 정도로 해서 특정한 포지션 위치에 큐브를 배치를 하고, 이 위치는 타겟으로 여기 해당 위치로 찾아가게끔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딥러닝이 적용될 에이전트를 하나를 만들 건데요. 여기에는 에이전트는 우선 스피어로 해주시고, 이 스피어 상에서 이 스피어의 이름은 롤러, 돌아간다 라고 해주고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롤러 에이전트 오브제에 딥러닝 중에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약간 강화학습 기법은 알파고랑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으로 이 오브제가 굴러가서 이 초록색 이 큐브 오브제 있죠? 이 큐브 오브제를 쫓아가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롤러 오브제는 높이값, 롤러 오브제는 0,0.5. 여기에선 이 Y축이 저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Z축, 3D 프로그램 Z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저차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이제 굴러가면서 이 오브제의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제의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오브제는 에다가 물리 환경을 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사물의 물리 환경을 줄 건데, 이름이 리지드 바디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mass라고 해서 질량, 그리고 use gravity 해서 중력의 힘, 뭐 kinetic 다양한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볼이 굴러 가서 여기에 있는 큐브를 쫓아가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쫓아가면 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이 볼이 굴러갈 건데, 이 오브제로 굴러갈 건데, 이 오브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치 온라인에 제가 미리 구매해 놓은 로우 폴리곤 상태의 오브제를 좀 배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무료 로우 폴리곤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오브제나 로우 폴리 해서 로우 폴리 중에 좀 무료인 오브제들이 별도로 서치가 또 될 거예요. 여기에서 가격 중에 무료 에셋 서로 하면 로우 폴리인데 무료를 또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자동차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저는 한 예전에 제가 구매해 놓은 게 따로 있을 거예요. 로우 폴리. 네. 여기에 한 2016년도에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오브제를 로우 폴리 오브제를 임포트 하고, 임포트해서
여기 중에 뭐 특별한 오브제를 활용할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fbx에 유니티에 프리팹에 보시면 선인장이 있을 거예요. 예. 선인장을 그냥 하나 가져다가 활용할 거거든요. 선인장, 요거. 예. 여기서 저는 선인장 요거를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선인장으로 이 볼이 쫓아가게끔 해서, 그러면 여기는 요 큐브의 이름을 타겟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타겟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오브제에는 콜라이더라고 하는, 예, 지금 리지드 바디는 어떠시 보면 물성을 주는 거죠. 예. 실제 사물에 있는 물리적인 현상을 주게끔 하는 걸 주는 거고, 여기에다가는 콜라이더라고 해서 충돌하는 느낌이 되게 박스 콜라이더로 해주면 이 오브제의 케이지라고 하는 건데, 이 케이지 안에, 철창 안에 이 오브제의 맥시멈 위치에 맞게끔 콜라이더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있어야 이 볼이 볼에도 여기 보면 콜라이더가 있거든요. 예. 콜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이 볼의 위치와 요거의 오브제의 콜라이더끼리 서로 충돌이 나면, 이 스피어가, 예, 저기 오브제에 충돌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콜라이더라는 거를 배치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아직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한 그 패키지를 입력을 안 했습니다. 클리어 해주시고, 방금 전에 클리어 오류 났던 거는 제가 불렀던 이 로우 폴리곤 오브제와 현재 2020 시스템 간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현재 보고 있는 위치로 카메라 위치를 바꿀 거라서 메인 카메라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게임 오브젝트에 Align with View로 해서 이게 플레이가 됐을 때 이 프리뷰 상태에 보여지는 것과 동일하게끔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 있는 이 롤러 에이전트, 얘가 굴러가서 이 선인장을 쫓아가는 걸 계속 할 거예요. 예, 할 건데, 이 트레이닝, 한마디로 컴퓨터를 트레이닝 시키는 작업은 여러분 제가 앞으로 만들 딥러닝과 유니티 간의 교육 자료에서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와 같이 지금 한번 잘 해놓으면 별 문제가 없이 앞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에 Decision Requester라고 하는 거를 저걸 또 깔아야 되죠. 패키지 매니저에서요, 여기 보시면 유니티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유니티에 등록된 것들을 전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M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M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요거 딱 하나가 나옵니다. ML 에이전트. 이게 딥러닝 중에 텐서플로우와 유니티를 서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걸 인스톨을 여기 밑에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텐서플로우와 유니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가 생긴 거고요. 여기에서는 롤러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 주체가 되는 친구에게만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거는 Decision Requester, 결정 체계를 요청하는 것과, 이 Decision Requester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Behavior 파라미터와 그리고 Agent Script,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선 요거 Decision Requester를 추가함으로써
각각의 오브제들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decision request 결정을 요청하는 거는 한 10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ehavior name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저는 롤러볼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모형을 만들게 된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 집어넣는 과정에서 조금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롤러볼의 스페이스 사이즈는 아마디로 그냥 레이어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8개 정도 주시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 여기에서 컨티뉴어스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스페이스 사이즈에는 액션을 몇 개를 줄 거니 라고 하는 거거든요. 벡터 액션 벡터가 x, y, z 뭐 다양한 방향이 있어요. x, y 여기 각도별로 360도 어느 위치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액션 사이즈를 몇 개를 줄 거니? 라고 하면은 전 2개를 주겠다 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거 꺼주고 밑에 있는 거 다 꺼줄게요. 자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 에이전트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더블 클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에이전트 베이직 에이전트가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닫아 주시고요. 이 친구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래서 지울 건데 여기에서 리무브 컴포넌트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못 지우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우선은 여기다 코드를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롤러 이거는 현재 없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여기에 맞는 에이전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겠다. 그럼 롤러 에이전트를 추가를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생겼을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왜 저 에이전트를 치울 수가 없냐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다가 에이전트라고 하는 객체가 꼭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거는 기존에 있던 에이전트고 제 건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엔터 한번 치시고 using 해주신 다음에 유니티 해주시고 여기에 ML 머신러닝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줍니다. 저게 유니티와 텐서플로우를 연동해주는 친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ML 에이전트의 센서스라고 해서 이 오브제에 한마디로 센서를 가해서 어느 위치를 찾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에이전트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 이 에이전트를 지우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 모노 비헤이비어에 에이전트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오브제를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꺼주시고 자 잠깐 기다리면 컴파일이 될 거예요. 이제는 여기 있는 오브제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리퀘스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에이전트라고 하는 객체가 꼭 필요한데 근데 저희는 기존에 있던 베이직 객체를 가져다 하게 되면 훈련시키는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거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요거는 킵해 놓고 이거는 C샵을 배운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상속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객체를 상속을 해서 컴퓨터한테 이거 없어도 돼 라고 인지를 시켜주면 이제 기존에 있던 에이전트를 지울 수가 있던 것입니다. 뭐 이거는 뭐 굳이
아, 그런갑다 이해하시고,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코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void start는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고요. void update는 매 프레임마다 계속 반복해서 작동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이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현재 시간의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프레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델타 타임 함수 타임을 불러와서 뭐 델타 타임을 활용해서 현재 시간에 맞춰서 작업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 정도 있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맨 처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실행된다.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지드 바디. 저희가 리지드 바디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물성치를 주는 거죠.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탭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고, 이거는 R 바디라고 그냥 새로운 이름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R 바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R 바디는 get component의 rigid body를 불러오겠다. 이건 뭐 하는 얘기냐면요. 자, 이 get component를 통해서 이 rigid body를 불러왔는데, 저게 get 파싱 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인터넷에 뭐 파싱 해오듯이 여기에 있는 롤러 에이전트에 있는 C# 코드가 get component, 현재 이 롤러 에이전트가 위치해져 있는 게 이 롤러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스피어 객체입니다. 이 스피어 객체에 대한 리지드 바디 정보를 get 해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어디로? R 바디라고 하는 변수명으로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략하게 써 보면, 자, 제가 미리 타이핑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자,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에서 현재 이 롤러 에이전트가 위치한 게임 오브젝트에서 리지드 바디에 해당하는 객체 정보를 R 바디라고 하는 변수에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뭐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할 때는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public transform 하신 다음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 정보, 뭐 XYZ, 로테이트, 뭐 다양한 움직이는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타겟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보시고 여기 유니티로 와보시면, 자, 롤러 에이전트에 갑자기 이런 타겟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타겟은 뭐냐면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타겟의 위치 정보를 보시고, 자, 이 롤러 에이전트에 이 타겟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해주면, 여기 보시면 XYZ 아이콘이 보이잖아요. 이 객체의 위치 정보가 되겠습니다. 위치 정보요. 얘도 한 0.5 정도로 하게 되면 너무 떠 있네요. 자, 그러면 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에이전트 상속을 받았잖아요. 에이전트에 있는 객체를 상속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에 있는 함수들을 가져다가 계량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계량해서 쓰는 방법이 여기 보시는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on episode beg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있거든요. 그 함수를 가져다 쓸 건데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떤 조건들을 수정을 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if 현재 this라고 하는 건 이 에이전트 볼 굴러가는 볼을 말하는 거고요. 그 굴러가는 볼이 트랜스폼 한 다음에 로컬 포지션 위치 정보 중에 y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함수들이 실행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플레인이 보시면 지금 0 위치에 있는데 이 볼이 쭉 굴러가다 오 하더니 밑으로 쭉 떨어져요. 그러면 0보다 밑에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요 if 구문 안에 있는 거 실행해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이 될 거냐면 제가 미리 코드를 만들어 놔서 그 코드를 추가해 보면 자 this r body는 이거죠. 예, 여기 있는 rigid body를 추가를 하는데 이 객체 r body에 있는 angular velocity라고 해서 뭐 중력 가속도나 이런 거 제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에이전트 게임 오브 Z가 플레인 밑으로 떨어졌을 때 원래 위치나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위치 정보 트랜스폼 정보나 그리고 각도 값이나 그래서 원래 있던 상태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볼이 여기 밑으로 여기로 한마디로 뿅 하고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선인장 위치를 또 바꿀 거예요. 선인장 위치를 이 플로어 내에서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거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문제를 계속 줘가지고 컴퓨터한테 새로운 문제를 줘서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 저희가 방금 타겟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 선인장의 위치 정보를 가져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타겟에 해당하는 로컬 포지션을 new 벡터 새로운 벡터 값 새로운 벡터인데 xyz 새롭게 하셔가지고 랜덤 값 value 곱하기 8 기존에 있던 랜덤 값을 그냥 돌려버리면 이게 0,0 막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0. 몇 막 이렇게 0.0부터요 1.0까지 거기다가 각각의 수에서 8을 곱하고 그 위치에서 4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위치 선인장의 위치가 현재 보시면 클릭해보면 y 값이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 y 값은 0f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z축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거든요. 요거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동일하게 랜덤 밸류를 동일한 값으로 주겠다 라고 해주시고 세미콜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로로 돼서 어떤 작업이 실패했을 때 에피소드라고 하는 건 한 회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텐서플로우에서는 에포크라고 하거든요. 에포크이라고 하면 EPOCH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 시작하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에이전트 객체에 있는 함수를 불러올 건데요. 이번에는 override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함수를 불러올래? 라고 보시면 여기에는 void 해주시고 collect 자기가 알아서 미리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collect observation
이라고 해서 벡터 센서 아까 전에 위에 보시면 여기 센서 이렇게 바로 불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옵저버라고 하는 건 관찰자잖아요. 관찰자. 예,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감시하냐 하면 벡터 센서. 벡터 센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벡터. 약간 유클리디언 체계의 뭐 어떤 위치 정보 같은 거를 벡터 값으로 파악을 하겠다. 뭘로? 센서죠. 뭐 인체 감지 센서, 뭐 센서 감지하는 거. 예, 감지를 하겠다. 하셔가지고 뭐를 감지할래? 라고 하면 센서로 나 센서로 감지를 할 건데 우선은 옵저베이션을 값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뭐에 대한? 타겟 객체의 로컬 포지션. 자, 선인장의 로컬 포지션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센서 똑같이 add 또 뭘 추가해야겠니? 이 객체 내가 위치한 이 객체의 위치 정보에 로컬 포지션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각각의 선인장과 이 볼의 위치 정보를 각각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타겟과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위치 정보를 파악을 한 거죠. 어떤 훈련을 시키기 전에 기본 위치는 알아야겠죠. 가는 경로는 이제 얘가 파악하겠지만 그 다음에 에이전트 이 볼에 뭐 속도 데이터나 스피드 데이터나 이런 것들 또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Y축으로는 저희가 안 움직이죠. Y축은 레벨 위아래 고저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센서 통해서 똑같이 add observation 하는데 Rbody 물리적 정보라고 했죠. 그 다음 velocity 해주신 다음 X 값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Y는 필요 없으니까 Z 파악하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컨트롤 S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의 가중치 같은 걸 줄 거예요. 예, 뻥튀기죠. 예, 뻥튀기 값을 줄 건데 어떤 데이터 이게 파라메트릭 설계나 디자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3차원으로요. 어떤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너무 미미하게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이 움직이는 힘을 조금 가중치를 통해서 멀티플라이어 가중치를 통해서 추가를 해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10이 됐건 이거를 다양한 값을 추가할 수 있게끔 추가하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퍼블릭 에이전트에 있는 거의 이 유니티 ML 에이전트를 활용을 할 때는 에이전트를 상속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운용이 되는 것들을 거의 이렇게 당겨와서 튜닝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네, 다음 예제들도 다 그렇고요. 그렇게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액션 수라고 해서 얘가 x 방향과 z 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벡터 3개 중에 벡터 3개라고 하는 변수는 위에랑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저 볼을 움직일 건데 시그널을 맨 처음엔 벡터 3 0 위치로 0,0,0 위치로 맞춰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그널 해주신 다음에 x 값을 벡터 여기에서 벡터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면 이건 컴퓨터가
예, 컴퓨터가 자유자재로 랜덤하게 막 움직이면서 이제 위치 정보를 찾는 겁니다. 예, 컴퓨터한테 한마디로 신경망 구조는 있는 거고 그 신경망 구조에 맞춰서 이 친구가 다양하게 움직여라. 너 움직여봐. 예, 타겟으로 갈 수 있게끔 이라고 하는 변이 값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벡터 액션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을 준 다음에 이번에 rbody 위치에 이제 각각의 값을 줬으면 힘을 줘서 움직여야겠죠. add force 준 다음에 힘을 어느 정도 힘을 밀어서 줄 거니 컨트롤 시그널의 위치에 맞게끔 주면 이게 왜 이걸 주냐면 벡터 베이스로 움직이게 되면 0.0에서 컴퓨터가 인지할 때 1.0의 사이 값으로만 예,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힘을 줄 때도. 예. 그러니까 방향성만 있는 거고 뭐 이거는 저 0.0부터 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1.0도 있는 거예요. 1.0부터. 벡터라고 하는 건 유니트한 힘이 유니트화 물결 어디였지? 유니트하게 움직여서 마이너스 1.0부터 0, 1.0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사이에서만 움직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그 위치 정보에다가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있는 포스 멀티플라이어를 해서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뻥튀기를 줘요. 이와 같은 건 사실 위키피디아나 예. 벡터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제일 작은 유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위키피디아.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벡터에 관련된 설명이 한글에는 별로 잘 안 나와 있을 거고 여기도 벡터 이렇게 해야겠다. 매스 여기에 이 유니트하게 작동되는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정보들이 아마 쓰여져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3A 방향성만 갖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0부터 1까지 예, 이 사이 힘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포스 멀티플라이어 뻥튀기 값을 줘서 증폭을 시키는 거죠. 예. 약간 앰플리파이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뭐 뇌파 장비 같은 경우에도 기본 유니트한 미세한 전자극 정보를 앰플리파이어로 앰프로 뻥 증폭을 시켜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힘을 랜덤하게 주는 거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다 플로트 해주신 다음에 이제 거리 값을 잴 겁니다. to target 거리 값을 줄 건데요. 여기에서 거리 값은 이제 벡터 3점 해주신 다음에 distance 거리를 잴 건데요. 거리를 dis transform 해주신 다음에 local position 주고 그 다음에 타겟 한 다음에 타겟의 로컬 포지션 여기에 플로트 distance to target 이거는 그냥 이름을 준 거고요. 그 다음 벡터 3 distance 제가 지금 자 컨트롤 X 하신 다음에 요 안에서 줬어야 됐는데 저 바깥으로 나와서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됐죠. 자, 이 위치 정보에서 얘가 막 랜덤하게 움직일 거잖아요. 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각각의 거리 값을 잴 겁니다. 이거는 스피어의 위치와 선인장의 위치 서로 사이 거리를 재고요. 사이 거리를 잰 다음에 이 사이 거리를 재서 여기에 distance to target이 예를 들어
1.42F 1.42F만큼의 거리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예, 보상을 해줄 거예요. 이게 세트 리어드라고 하는 게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알파고 영상을 보시면 다큐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만든 거냐면, 저는 넷플릭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알파고 영상을 보시면, 이 알파고가 작동되는 원리가, 예,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순간적으로 잘 두게 되면, 한마디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예, 보상을 해줘요. 이거 응당한.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보상을 안 해주는. 네. 그래서 한번 얘가 제대로 이 1.42 이하로 거리가 충족되면 이제 한 회에 훈련은 종료를 해요. 엔드 에피소드. 아까 전에 한 번에 온 에피소드 비긴 해가지고 한 번의 에피소드, 이거는 텐서플로우에서는 에포크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은 만약에 이 스피어 볼이 트랜스폼 한 다음에 로컬 포지션이 중에 y 값이 y 값이 0, 한마디로 이거 플레인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엔드 포지션 에피소드, 예, 엔드 에피소드야,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다가 수동을 줄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유니티가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게임을 목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동으로 약간 너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 내가 수동으로라도 조작을 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의 쓸 일은 없지만 휴리스틱 해주신 다음에 액션 아웃, 이때까지는 그냥 액션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풋, 이거는 get axis 유니티이기 때문에 가능한. 호리존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수평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건데, 네, 한마디로 뭐 x축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플러스 x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넣어주면 유니티에서 조이스틱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조이스틱으로. 예. 그래서 뭐 엑스박스나 뭐죠? 예, 플스나 뭐 이러한 플레이스테이션에 있는 조이스틱으로도 컴퓨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다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약속어 같은 겁니다. 버티컬 해서 이렇게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코드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는 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에러가 나나 안 나나 잘 보시면 되는데, 콘솔에 에러가 안 났으면 이제 이 코드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자, 여기 모델이 있어요. 이 현재 non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모델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자, 요 모델인데요.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면 롤러볼이라고 하는 모델을 벌써 만들어서 제가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서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볼이 이 스피어를 쫓아가는데, 이렇게 쫓아가요. 아무 무리 없이 이렇게. 얘 떨어졌죠. 쭉 훈련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훈련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코드에 문제가 있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방금 전에 얘가 떨어지는 순간 또 보상도 해주고 또 하면서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면은 또 보상과 이런 체계를 통해서 지금 저 스피어로 가는 거, 이 구슬이 이게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는 모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롤러볼 모델을 여기 보면 만들어 놓은 거 TF가 텐서플로우 모델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요게 만들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예, 넣었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제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세이브를 해주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훈련은 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 텐서플로우와 유니티 딥러닝 영상 첫 번째 거 보셨으면 유튜브에 여기에 유니티 딥러닝 첫 번째 영상을 보셨으면 네,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걸 따라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CMD 해주시고 롤러볼에서 네, ML 안에 지금 지난 시간에 유니티 ML 안에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서 ML 파이썬 env 스크립트 액티베이트 컨트롤 C 해주시고 CMD 만들어주고 CD 엔터 한 다음에 액티베이트 해서 이 ML 환경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 ML 에이전트 안에 config 안에 가보시면 되는데 이게 리절트 부분이 혹시 롤러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백업 해놔야겠네. 백업 해놓고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백업 위치로 넣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위치 있죠. CD 한 칸 띄고 위치 네, 추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config라고 되어져 있고, 이 PPO라고 되어져 있으면 여기 YAML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엔 요거는 지난 시간에 딴 걸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 롤러, 여기 있는 거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하나가 안 보이면 자 여긴 3D 볼이라고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이렇게 복사본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이름을 롤러볼 컨피그라고 해주시고 얘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신 다음에 슉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훈련량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정보를 자 롤러볼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고 예, 다음과 같이 배치 사이즈는 한번 작업할 때 훈련량 뭐 이런 거거든요. 쭉 있어요. 해주신 다음에 저장. 현재는 리니어로 작업을 해요. 예, 리니어로 뭐 SGD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예, 다음 예제부터는 다른 것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dir 입력해 보면 여기 config 있죠. 그러니까 config 있으니까 ml ml agent run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ml agent run 네 여기 위치가 ml s가 빠졌군요. ml agent run 네 작동 잘 되네요. 컨트롤 C 눌러서 다시 꺼주고 ml agent run 해주시고 config 방금 전에 그 폴더 YAML 파일 있는 위치요. 그 다음에 롤러볼 config .yaml 이거는 훈련을 어떻게 할 건 지시를 내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un 한 다음에 만들어질 폴더 이름이에요. 여기에 롤러볼 2라고 해줄게요. 이번에 롤러볼 2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자 여기 기본 세팅이 있고 이 세팅에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제 이 볼이 예, 이 선인장을 쫓아갈 거예요. 계속 이런 훈련을 예, 열심히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훈련 횟수가 늘어나면 아마 트레이닝 횟수가 늘어날 건데 이거는 제 거는 1080 Ti 컴퓨터고요. 예, Ti로 구성된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1시간보다 적게 훈련을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볼이 이 선인장을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자, 저 친구는 저렇게 이제 훈련을 할 거고요. 저는 그러면 이 롤러볼이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 자, 그냥 쭉 이어서 저는 영상을 찍고 그냥 끝내버리려고요. 자, 여기 ML 에이전트 폴더 안에 보면 이 결과 폴더 안에 보시면 이 롤러볼 2에 이제 그 모델이 생길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백업에 롤러볼에 여기 NN이라고 롤러볼 NN이라고 하는 요거거든요. 제가 한번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뮤직지 3이라고 가져다가 제가 딴 데다 써먹었네요. 네. 3D 볼 NN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 TF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폴더를요. 폴더를 TF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이름은 안 중요해요. 자,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 이렇게 3D 볼 있죠. 그러면 롤러 에이전트에 여기 모델이란 게 아마 여러분들은 비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고 작동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아마 움직일 건데 사실은 이 3D 볼이라고 하는 건 요 예제에 훈련된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장난 아닐 거예요. 막 어디로 막 갈 거예요. 그래서 롤러볼 요걸 드래그 앤 드롭 한 다음에 이 훈련은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한 1시간 뒤에 한 20만 번 훈련을 할 거예요, 지가. 아까 전에 여기 한 번, 10,000번씩 벌써 훈련이 다 됐죠. 벌써 2만 번 했어요. 에피소드 한 번이 2만 번 작동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다 끝나면 20만 번까지 되면 아마 여기 있는 플레이는 끝날 거예요. 예. 그냥 기본적인 도스장처럼 이렇게 깜빡깜빡이 있는 커서가 나올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이 드래그 앤 리절트 폴더에서 갖고 와 드래그 앤 드롭하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네, 이제 지가 여기에 있는 환경에서 작동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 있는 예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 거고요. 제가 뭐 보강 영상이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다는 거까지 보시고 뭐 랜덤하게 장난하게 훈련하고 있죠. 네. 나중에는 제가 도시 모델링하고 그리고 다양한 모델링을 활용을 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